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1월 27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평검사부터 고금장까지 초유의 대형 금난, 고금장도, 지금장도, 여론도 추미애 결정에 반대. 오늘 조간신문의 일면 톱은 거의 다 금난, 이른바 금난, 검찰의 난이죠. 어제 전국의 검사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 중앙일보 일면 톱을 보시면 고검장도 지검장도 여론도 추미애 결정에 반대. 윤석열 직무 배제한 추미애 결정에 검찰은 물론이고 여론도 반대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자, 고검장 6명 전원, 전국 지검장 15명이 윤석열 직무 배제 우려한다. 초유의 성명을 냈습니다. 평검사들도 장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고,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는데 윤석열의 직무 배제에 찬성한다는 39%입니다. 반대한다는 56%나 나왔죠. 그런데 여론도 추미애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 모든 신문의 일면 톱은 비슷합니다. 전국 고검장 40곳 평검사들 추 비판 성명, 평검사들까지 추미애 비판 성명을 막 내는 이런 상황이고, 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추의 반기, 전방위 확산.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시작인 것도 같습니다. 전국 검사가 한 2,000명 되는데 그 1,000명 정도가 여기에 그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고검장, 지검장도 반기, 추미애 그런데 추미애는 판사 사찰했다. 그리고 수사 의뢰를 했다. 강력하게 대응을 다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방 언론도 다 여기에 일면 톱으로 그 기사를 잡았습니다. 전국 검사들 추미애 장관의 집단 반기, 추미애 장관에게 집단 반기를 들었다. 자, 이런 기사들이 오늘 다 그 주요 기사로, 모든 조간 언론의 주요 기사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 직무 정지 그리고 징계 청구, 여기에 대해서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했기 때문에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어제 밝혔죠. 그저께 밤늦게 이 집행정지 신청,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그 법원에 냈었죠. 집행을 정지해달라. 민사로 하면은 가처분 신청입니다. 그것을 법원에 냈는데 윤석열 총장이 그저께 밤 10시 반에, 그런데 어제 바로 징계위원회, 법원에 가는 소송은 소송이고 나는 징계위원회 열겠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수요일에 열겠다.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총장이 이것을 이 소송으로 가서 진실을 밝히겠다, 진위를 밝히겠다 이렇게 하는 반면에 추미애 장관은 징계위에서 정광석화처럼 윤석열 해임을 딱 결의를 하고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을 해서 해임을 이끌어내려는, 자, 그런 그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양측 간에 치열한 시간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윤석열은 지금 직무정지, 집행정지, 직무를 정지가 됐는데 그 집행을 정지하는데 여기에 총력을 쏟고 있죠. 만약에 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은 직무정지 상태가 풀리는 겁니다. 풀리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총력을 쏟고, 이렇게 되면은 본안 소송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7월 달까지, 임기 때까지 검찰총장직을 그대로 수행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할 수 있다. 다 이것이 윤석열의 계산입니다. 추미애 계산은 완전히 다르죠. 행정수석, 윤석열이 낸 행정소송을 무력화하기 위한 그런 작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윤석열이 낸 집행정지 신청, 간처분 신청, 그것을 법원이 인용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이것은 한 1주 정도, 최소한 1주 정도 걸립니다. 법원 배당을 하고, 재판부 배당을 하고, 법원에서 1주 정도 걸리는데 그 전에 정강석화처럼 다음 주 수요일에 바로 징계위원회로서 해임을 결의를 해서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해임을 해버린다. 해임을 해버리면은 윤석열 총장은 직은 날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미묘한 일이 하나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다음 주 수요일 징계위 의결로 윤석열 총장이 해임이 되고 즉시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가 있죠. 해임을 시켰으니까. 새로운 검찰총장을 임명을 하면은 누가 되든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뭐 어쨌든 정권 쪽에 가까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쪽 검찰 간부를 검찰총장에 딱 앉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가처분 신청이 행정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윤석열 총장은 법적으로 이 징계위원회는 징계위고 행정법원의 판결로 해서 법적으로 검찰총장 자격을 다시 갖게 되는 겁니다. 직무정지 상태가 해제가 되면 검찰총장이 되는 것이죠, 다시. 자, 이 경우에는 새로 선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검찰총장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물론 새로 임명을 해도, 국회에 그것을 거쳐야 되겠죠. 청문회를 다 거쳐야 되지만은, 어쨌든 새로 지명자가 있는 겁니다. 지명자가 되어 있는 검찰총장이 지명이 되어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다시 등장을 하는, 그것을 검찰총장이 2명이 되는, 해외 토픽감의 일도 지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워낙 무리하게 이것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윤석열 축소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세계의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되는 검찰총장 2명 그런 상황도 지금 배제를 할 수 없는 자, 그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이 행정소송, 본인이 윤석열에 낸 행정소송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징계위를 수요일날 연다. 그러니 윤석열도 또 한 칼이 있죠. 아, 그래? 그렇다면 내가 직접 징계위에 나가겠다. 자,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법률 대리인, 지금 2명의 변호인을 선임을 했죠. 법률 대리인이 대신 나가서 소명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윤석열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윤석열이 직접 나가겠다는 겁니다. 법무부 징계가 열리는 12월 2일 이때 직접 나가서 직접 소명을 하겠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아일보 오면에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윤석열 징계위 출석해서 직접 소명 가능성. 자, 변호인,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윤석열이 직접 법원에 나간다. 징계위원회에 나간다. 그 징계위원장은 추미애입니다. 추미애인데 본인이 이 징계 청구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그것을 누구에게 넘길지는 모릅니다. 그 신보 논란이 일었던 심재철 검찰국장에게 뭐 넘길지도 모르고 법무부 장관에게 넘길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윤석열이 직접 나와서 소명할 것이다. 징계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총장은 주변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 제기된 의혹의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사람의 코멘트도 달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장이 직접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숨겨야 할 사안이 있거나 피하고 싶은 것도 없다. 정면 승부하겠다. 이 이야기죠. 과거에 윤석열 총장은 이런 직접 나가서 소명한 적도 있습니다.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 그때 수사팀장으로 일을 하다가 뭐 국회에 나가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고 외압을 폭로를 했었죠. 그때 그 수사 과정에서 항명 논란이 일어나서 징계가 청구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에게. 이미 이력이 한 번 있죠. 그때 정직 1개월 징계 조치가 나왔는데 그때도 윤석열은 징계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을 해서 3시간 동안 징계 사유 부당하다 이렇게 소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도 이번에 징계위에 직접 나간다. 뭐 이런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지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에 대해서 직무정지 그리고 징계위원회 해부한 건 6가지 혐의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핵심 쟁점이 압축이 되고 있죠. 윤석열이 이끄는 대검 쪽에서 이 판사들, 재판부 판사들, 조국 비리 사건 수사를 재판하는 그 판사들, 또 울산 부정선거 개입 의혹 그 사건을 수사하는 판사들을 사찰을 했느냐, 불법 사찰을 했느냐, 여기에 지금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추미애 장관은 수사 의뢰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했다 이렇게 해서 전격으로 어제 수사 의뢰를 하면서 반격에 나섰죠. 그냥만 징계뿐이 아니고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대검찰청 내부 문건 이른바 불법 사찰 그 문건 범죄 행위로서의 사찰이다 이렇게 추미애는 이야기하면서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하면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검찰에.
그리고 민주당도 이 문건을 놓고 윤석열 총장을 감옥에 보내야 될 만큼 엄청난 문격이다, 충격적이다. 이낙연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한겨레신문 사면 보시면은 원전수사에 임계치에 이른 여당, 원전수사, 살해는 권력수사죠. 윤석열이 대전지검장과 같이 하는 이 여당이 판사 사찰 명분으로 총공사를 벌이고 있다. 한겨레신문이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진보 성향 언론이죠.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살해는 권력수사라니 판사를 사찰했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불법 사찰했다. 검사들이 판사를 사찰했다. 이렇게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총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치 밝혀라. 그렇게 촉구한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총장 사퇴해라. 그런 사퇴를 맹공을 하면서 또 사찰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중요 혐의다. 그러면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치를 훼손한 명백한 불법이다. 불법이다. 그럼 수사해야죠. 대통령이 침묵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암묵적 승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윤석열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 사면은 아예 윤석열 사퇴 주장하던 여당이 감옥 보내야 된다. 방향을 전하는 것 같다. 윤석열 감옥 보내야 된다. 방향을 전환했다. 그러니 윤석열도 징계에 나가서 직접 정면 승부를 걸겠다고 나오는 것이죠. 자, 홍익표 의원은 사퇴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청래 의원은 검찰총장이라도 법망은 못 피해 구속해야 돼 이 이야기죠. 그런데 실제로는 야권 대선 주자로 지지율이 치솟으니까 여당이 아예 조기에 제거하기 위해서 구속 이야기까지 하고 감옥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간첩도 나온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분석을 했습니다. 자, 지금 법무부와 대검이 어제 각각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것과 관련한 사찰과 관련한 근거 자료를 막 제시하며 지금 양쪽이 지금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이 문건을 공개를 하면서 자, 판사 사찰 아니다 이렇게 문건을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추미애 쪽에서는 불법 정보 맞다 수사 의뢰를 합니다. 자, 동아일보는 양쪽 입장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같은 문건을 두고 불법 사찰 아니다. 그런데 추미애 쪽에서는 무슨 소리 이거 불법 사찰이야. 그 프레임을 씌워서 수사 의뢰까지 하는 그런 초강수로 나가서 이 사찰 문건의 진위 여부가 지금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필요한 대목만 쪽쪽 뽑아가지고 이 불법 사찰이다, 통상 업무다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자 어느 쪽인지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 진보 성향의 한겨레신문 이 똑같은 사안을 놓고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 동아일보는 그 양쪽 입장을 같이 했죠. 윤석열은 판사 사찰 아니다. 추미애는 불법 정보 맞다. 이렇게 했는데 한겨레신문 일면은 불법 정보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자, 한겨레 일면 톱으로 썼습니다. 윤석열 업무 자료라며 공개한 문건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다. 당직 전날 술을 먹었다. 검찰 간부의 처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이것은 사찰이라는 이야기죠. 근무 전날 술을 먹었다. 이것은 뒤를 쫓아다녔다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검찰 간부의 처제다. 그 담당 판사가 다른 검찰 간부의 처제다. 이렇게 해서 가족관계까지 엮으면서 이거 전형적인 불법 사찰할 때 쓰던 수법이죠. 과거에. 자, 그런데 그때 불법 사찰을 뒤를 쫓아서 도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마치 그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추미애 쪽에서. 판사 사찰 논란 문건이 공개가 됐는데 출신, 주요 판결, 세평 이 세 항목으로 나눠서 7장 분량의 판사 37명 정보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한겨레는 그 중에서 세평에 넣은 부분 야, 이 판사는 검찰에 대응하기 수월해. 이런 거. 또 우리법연구회, 진보 좌파 성향 판사들 모임이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런 정치 성향 파악도 했다. 그러면서 대검에서는 지금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용 자료라고 하는데 법무부는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을 수집한 사찰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겨레 쪽은 후자의 법무부 쪽의 시각의 주장에
무게를 더 실어줍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이면을 보시면은 자, 판사 사찰이라고 했는데 그 문건 보니까 이런 내용 들어있더라. 웬만한 재판 진행을 한다. 그 판사는 취미는 농구다. 이게 무슨 사찰이냐는 이야기죠. 판사의 이 통상적인 판사 주변에 대해서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하려면은 이 법정에 들어가서 판사와 변호사와 법리 다툼을 벌이죠. 그러면 상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판사가 어떤 사람이고 무슨 뭐 사찰을 한 게 아니고 그 판사가 뭐 취미가 뭐고 평소에 판결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이런 거를 공판부 검사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다. 이겁니다. 주요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뭐 법조계 주변에서 저도 말을 여러 개 들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판사도 자기 재판에 들어오는 검사와 변호사의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합니다. 변호사도 본인이 들어가는 사건의 판사, 검사 성향이 어떤가 이거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슨 불법 사찰을 해서 파악을 하는 게 아니고 언론에 나온 기사들 그 다음에 뭐 법관대전이라고 뭐 있다고 합니다. 법원 그 판사들의 쭉 이 프로필을 적어놓은 그런 거 보고 언론에 나온 거 보고 포탈에 검색을 해서 그것을 정리를 한 거다. 이것이 조선일보의 논조입니다. 그러니 불법 사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측은 이 논란 문건을 공개하면서 자 상식적 판단에 맡기겠다 이렇게 하면서 문건을 아예 공개를 했습니다. 그 문건을 보면은 세평 항목 여기서 이런 게 있습니다. 논란이 됐죠. 세평 여기서 논란이 됐는데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나 우리법 연구회 여기 한겨레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이렇게 딱 박았다고 했죠. 그런데 이 항목에 보면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은행이 부드러우며 원만하게 재판 진행을 잘한다. 검사나 변호인의 말을 끊지 않고 잘 들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이 관련은 조국 사건 재판장에 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래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데 그거는 언론에 다 나온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판할 때 합리적으로 하고 검사 이 말을 잘 들어주니까 검사 말 변호사들 말을 잘 들어주니까 그 참고해서 공소유지할 때 공판에 가서 임해라. 그 정도입니다. 자, 그것을 불법 사찰 프레임으로 엮어서 윤석열을 감옥에 보내야 된다. 자,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상황인데 판사들 생각은 어떨까요? 그 문건은 똑같은 문건을 보고 있습니다. 판사들 생각은 또 두 갈래입니다. 어느 판사들은 흔적문란이다 하는데 또 다른 판사는 의견일 뿐이다. 엇갈리고 대법원은 엄정 주시하고 있다. 자, 일부 판사들은 이것을 또 갈라치기로 문재인 정권의 갈라치기로 사용을 했죠. 판사와 검사의 갈라치기로 사용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그래 뭐 이것은 의견일 뿐이다 이런 반응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중대범죄다. 추미애 법무부. 그런데 윤석열 쪽은 사찰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좀 판단해봐라. 이런 내용 다 보여줬지 않느냐. 뭐 그 판사는 합리적이고 뭐 검사 이야기, 변호사 이야기 잘 들어준다. 이게 어떻게 그 사찰이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것 때문에 실망하는 목소리들도 상당히 많죠. 지금 코로나 3차 대유행 오늘도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기에 대처해야 되는데 정부가 총력을 다해서 그런데 지금 이 정치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권력 유지 또 정권 재창출 여기에 목적이 있겠죠. 이 상황인데 한때 본인들은 촛불 민심으로 탄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정권을 출범을 했는데 그들 나름대로 지금은 과거 정권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는 아주 더 심각한 그런 새로운 적폐를 쌓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일면 톱 보시겠습니다. 욕하더니 닮아간다. 과거에 박근혜, 이명박 정권 그렇게 욕하더니 닮아간다. 저는 더 해간다고 봅니다. 닮아가는 걸 넘어서 더 해간다. 세 가지 딱 들었네요. 하나, 이명박 4대강 사업할 때 그때 예타 안에서 혈세 낭비했다. 예타는 뭐냐? 예비타당성 조사죠. 대형 국책 사업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일정 수준의 타당성이 있다고 해야지 공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 때 이것은 그 국책 사업으로 해서 예타를 면제했죠. 그래서 혈세를 낭비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의 집권 세력이. 그런데 지금은 가덕도 신공항 여기에 예타 면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 써먹기 위해서. 자,
자, 박근혜 정부 때 최동욱 검찰총장 또 유승민 의원 쫓아낼 때가 있었죠. 그때 무섭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동욱이 이 사퇴를 했을 때 그때 당시 문재인 그때 민주당 대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아니었을 때죠. 그때 SNS에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짓는 군요. 무섭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 쫓아냈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본인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결국 끝내 독하게 쫓아내려고 합니다. 무섭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재임 중에 5번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금님처럼 돼간다. 그걸 홍세아 씨의 글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박근혜 재임 중 5번 회견을 하니까 불통정권이다. 그렇게 막 몰아쳤죠. 그런데 문재인 취임 후에 회견 지금 6차례에 거치고 있습니다. 조간 닥터였습니다.